그날 밤 남편의 약봉지가 욕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숨겨온 병, 쌓여온 침묵, 그리고 이혼 서류.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이 결혼은 정말 버텨온 걸까 아니면 선택이었을까?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버들국장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게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순이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몸이 알아서 깬다. 68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란 게 그런 거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만식이는 코를 골고 있었다. 입을 벌린 채로. 예전엔 그 모습이 밉상스러웠는데 이젠 그냥 그렇다. 밉다는 감정조차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김을 구웠다. 만식이가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평생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라 아침 안 먹으면 몸이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정순이는 4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했다. 밥 먹어요. 정순이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안에서 만식이가 툴툴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상을 차렸다. 만식이가 거실로 나와 앉았다.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국이 싱겁네. 어제는 짜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입맛이 매일 똑같을 것 같아? 정순이는 소금을 더 넣어줬다. 만식이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다. 정순이는 자기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한 지 45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다. 중매로 만났다. 23세. 만식이는 27이었고 공사판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라고 소개받았다. 첫 만남에서 만식이는 말이 별로 없었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서로 어색하게 웃다가 헤어졌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물었을 때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싫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고 좋을 이유도 없었지만 그냥 결혼할 나이가 됐고 중매가 들어왔고 거절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결혼했다. 신혼 초엔 그래도 괜찮았다. 만식이는 말은 없어도 돈은 벌어왔고 정순이는 집안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갔다. 아이가 생겼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만식이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우리 아들 장하다. 그게 만식이가 정순이에게 한 가장 다정한 말이었는지도 몰랐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순이는 바빴다.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만식이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갔다. 만식이는 일 나갔다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다.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오늘 애들이 학교에서 정순이가 말을 꺼내면 만식이는 손을 저었다.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나중은 오지 않았다. 정순이는 점점 말을 줄였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침묵이 익숙해졌다. 부부는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됐다. 나 나간다. 만식이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은 친구들이랑 먹고 올게. 만식이는 그렇게 나갔다. 정순이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또 봤다. 날씨가 좋았다. 산책이나 갈까 싶었지만 할 일이 많았다. 빨래도 해야 하고 마트도 가야 하고. 오후가 되자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번 주 못 갈 것 같아.
애들 학원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그래, 괜찮아. 바쁘지. 아빠는 잘 계시지? 응, 잘 계셔. 엄마도 무리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는 착한 애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가정 돌보기도 바쁘다. 당연한 거다. 정순이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저녁 무렵 만식이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밥은? 안 먹는다며? 배고프네. 정순이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데웠다. 만식이는 밥을 먹으면서 투덜거렸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공사판에서 일하는 애들 보면 말이야,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정순이는 듣는 척했다. 만식이의 푸념은 늘 똑같았다. 요즘 세상이 어쩌고 젊은 애들이 어쩌고. 당신 말 듣고 있어? 들었어요. 대답이 왜 그래? 귀찮은 거야?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만식이는 더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밥을 다 먹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정순이는 또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정순이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런 사랑 나는 해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았다. 만식이와는 사랑 같은 걸 한 적이 없었다. 그냥 살았다. 그냥 버텼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친구 영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순아, 너 그 사람이랑 계속 살 거야? 이혼은 안 해? 이혼을 왜 해? 그냥 사는 거지. 그래도 넌 너무 고생했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정순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이게 나라니. 그날 밤 정순이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옆에서 만식이가 또 코를 골고 있었다. 정순이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그게 정순이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숙이가 손을 흔들었다. 언니, 어디 가세요? 장 보러. 너는? 저도요. 같이 갈까요?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경숙이는 65. 정순이보다 3살 어렸지만 말이 잘 통했다. 언니, 요즘 남편분은 어때요?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순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냥 그렇지. 늘 그렇듯이. 우리 남편도 그래요. 맨날 집에서 할 일 없으면서 이것저것 트집만 잡고. 그러게. 참 신기한 게 할 일은 없는데 불만은 많더라고. 둘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다. 슈퍼에 도착해서 정순이는 장을 봤다. 콩나물, 두부, 김치, 계란. 늘 사는 것들이었다. 경숙이가 옆에서 말했다. 언니 가끔 생각 안 나세요? 혼자 살면 어떨까? 정순이는 콩나물을 고르다가 멈칫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 그래도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잖아요.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얘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편해. 경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이는 계속 장을 봤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경숙이의 말이 자꾸 맴돌았다. 혼자 살면 어떨까? 집으로 돌아와서 장을 정리하는데 만식이가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밥은 언제 줘? 지금 준비할게요. 정순이는 서둘러 점심을 준비했다. 만식이는 밥을 먹으면서 또 투덜거렸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장 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도 필요한 건 사야죠. 필요한 것만 사.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정순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차피 대꾸해봤자 말싸움만 될 뿐이었다. 만식이는 밥을 다 먹고 또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고 누워버렸다. 정순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처음부터 이랬나? 기억이 잘 안 났다. 오후에 민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다음 주엔 갈게. 애들도 데리고. 그래, 좋아. 오랜만에 보겠네. 근데 엄마 아빠랑은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정순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엄마가 너무 참고 사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는 눈치가 빠른 애였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저녁 때가 됐다. 정순이는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만식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내일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 아, 그래요. 저녁 늦을 거야. 알았어요. 만식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이 이제는 익숙했다. 밤이 됐다. 정순이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만식이는 벌써 자고 있었다. 정순이는 천장을 보면서 경숙이의 말을 떠올렸다. 혼자 살면 어떨까? 상상을 해봤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상상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서일까? 다른 삶이 상상이 안 됐다. 정순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참는 게 편한 거야. 이제 와서 뭘 받고. 그게 정순이가 자신을 달래는 방법이었다.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정말 편한 걸까?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걸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잠들려고 애썼다. 다음 날 만식이는 아침 일찍 등산을 갔다. 정순이는 혼자 아침을 먹었다. 조용했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만식이가 없는 집은 평화로웠다. 그런데 또 허전하기도 했다. 나 참 이상하네. 정순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있으면 답답하고 없으면 허전하고. 이게 뭐람. 오후에 영자가 전화를 했다. 순아, 나 오늘 시간 돼? 차 한잔하자. 응, 돼. 둘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영자는 커피를 시키면서 말했다.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우리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그 생각. 정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평생 생각해온 건데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영자의 표정이 진지했다. 정순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근데 순아, 너는 후회 안 해? 그 사람이랑 평생 산 거. 정순이는 잠깐 생각했다. 후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글쎄. 후회랑 다르게 그냥 이게 내 삶이니까. 그게 후회 아니야?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맞겠지. 근데 가끔은 억울해. 내 인생이 다 이렇게 흘러간 게. 정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의 말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는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기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뭘 하고 사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뒤 민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다. 초등학생인 손주 둘이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강민이 서연이. 많이 컸네. 정순이는 아이들을 안으면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손주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지가 짐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빠는? 친구들이랑 또 나갔어. 민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왜 맨날 밖에만 나가시는 거야? 괜찮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낫지.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엄마를 안쓰럽게 쳐다봤다. 정순이는 저녁을 푸짐하게 차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만식이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소리쳤다. 만식이는 손주들을 보자 표정이 풀렸다. 왔구나. 잘 지냈어? 네. 만식이는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다. 민지가 말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지.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은 다니세요? 다녀. 약도 먹고. 정순이는 가만히 밥을 먹으면서 들었다. 만식이가 병원을 다닌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민지가 정순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빠 어디 아프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말을 안 해서. 엄마가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몰라요?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빠 건강 잘 챙겨드려야 해요. 둘이 서로 챙겨줘야죠. 알았어. 민지가 돌아간 후 정순이는 만식이에게 물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만식이는 TV를 보다가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병원은 왜 다녀요? 그냥 검사 좀 했어. 무슨 검사? 만식이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왜 이래? 나 피곤해. 정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줄 것 같지도 않았다. 며칠 후 정순이는 우연히 만식이의 약봉지를 봤다. 화장실 선반에 놓여 있었다. 당뇨약, 혈압약, 그리고 낯선 약 이름들. 정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만식이가 아픈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저녁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약 먹는 거 봤어요. 만식이의 얼굴이 굳었다. 왜 남의 물건을 뒤져? 뒤진 게 아니라 화장실에 있길래. 됐어. 신경 쓰지 마. 어디 아프면 말을 해야죠. 나도 알아야. 만식이가 소리를 질렀다. 왜 알아야 돼? 당신이 뭘 해줄 건데? 정순이는 입을 다물었다. 만식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한 것도 있었고 서운한 것도 있었고 또 걱정도 됐다.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며칠 동안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정순이는 밥을 차려주고 만식이는 묵묵히 먹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식이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나서 정순이가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요? 만식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지러워. 정순이는 서둘러 만식이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눕히고 물을 가져다 줬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이러다 큰일 나요. 119 불러요. 부르지 마. 괜찮다니까. 만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순이는 그제야 알았다. 만식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평생 강한 척했던 사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겁먹은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정순이는 만식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내일 병원 가요. 같이. 만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정순이의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을 못 잤다. 옆에서 자는 만식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도 늙었구나. 그리고 또 생각했다. 나도 늙었지. 둘 다 늙었다. 둘 다 약해졌다. 이제 서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이가 됐다. 다음 날 정순이는 만식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다. 당뇨 합병증 초기. 혈압도 높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가족분이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정순이를 보며 말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만식이가 말했다. 미안해. 정순이는 멈춰섰다. 만식이가 사과를 하다니. 평생 처음이었다. 뭐가요? 말 안 한 거. 그리고 그동안. 만식이는 그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정순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만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이는 생각했다. 변할까? 이 사람이. 기대는 하지 않았다. 평생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 없었다.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만식이는 정순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고마워. 정순이는 놀라서 만식이를 봤다. 뭐가요? 밥. 맛있어. 정순이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그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체념이 아니라 선택처럼. 병원에 다녀온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만식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툴툴거리지는 않았다. 정순이가 약을 챙겨주면 응 하고 받았고 밥을 먹을 때도 잘 먹었어 하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정순이에게는 신기한 일이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정순이가 말하자 만식이는 순순히 준비를 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자꾸 가야 돼 하고 투덜거렸을 텐데.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만식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 무서워. 정순이는 만식이를 봤다. 70이 넘은 남자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다. 뭐가요? 죽는 거. 아픈 거. 정순이는 만식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다. 괜찮을 거예요. 지금 관리하면 오래 사실 수 있대요. 그래도 우리 같이 노력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만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순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순이는 식단을 바꿨다. 짜지 않게 달지 않게. 만식이는 처음에는 싱겁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먹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순순히 먹지도 않았을 텐데. 정순이가 혼잣말을 하자 만식이가 대답했다. 나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정순이는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또 전화를 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약도 잘 드시고. 다행이다. 엄마도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할만해.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요. 정순이는 멈칫했다. 그런가? 자기도 모르게 변한 걸까? 전화를 끊고 정순이는 거울을 봤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덜 지쳐 보였다. 며칠 후 만식이가 갑자기 말했다.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혼자요? 응. 운동해야 한다잖아. 정순이는 놀랐다. 만식이가 스스로 운동을 하겠다니. 같이 갈까요?
만식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둘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오랜만에 나란히 걷는 거였다. 예전에는 만식이가 혼자 앞서가고 정순이는 뒤에서 따라갔었다. 날씨 좋네. 만식이가 말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우리 얼마나 오래 살까? 갑자기 만식이가 물었다. 정순이는 하늘을 봤다. 글쎄요. 한 10년? 20년? 나는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아. 왜요? 지금 관리하면 되는데. 만식이는 한숨을 쉬었다. 나 후회돼. 뭐가요? 당신한테 잘못한 거. 정순이는 걸음을 멈췄다. 만식이도 멈춰섰다.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잖아. 나 때문에. 정순이는 만식이를 봤다. 70이 넘은 남자가 평생 강하게만 살던 남자가 지금 울먹이고 있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겠지만 미안해. 정순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가슴이 뜨거웠다.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그런데 또 안쓰러움도 있었다. 됐어요. 지난 일이에요. 정말 괜찮아? 정순이는 잠깐 생각했다.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괜찮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라도 잘 살면 되죠. 만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는 생각했다. 만식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늙어서 약해진 걸까? 어쨌든 뭔가는 달라졌다. 그날 밤 정순이는 영자에게 전화를 했다. 영자야,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남편이 갑자기 착해진 것 같아. 영자가 웃었다. 늙어서 그래. 다들 그렇게 돼. 나이 먹으면 약해지니까. 근데 나는 그게 좋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 당연한 거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대접받을 만하잖아. 전화를 끊고 정순이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옆에서 만식이가 자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 모습이 그냥 남남 같았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다. 내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정순이는 깨달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만식이가 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뇨 있는데. 만식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친구들이랑 있는데 어떻게 안 마셔? 분위기 파악 좀 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 그만해. 정순이는 입을 다물었다.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만식이는 예전으로 돌아갔다.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정순이는 허탈했다. 뭘 기대했던 걸까? 엄마 아빠가 또 그러세요? 민지가 전화로 물었다.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응. 잠깐 착했던 것 같은데 다시 원래대로더라. 에휴.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빠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알아. 근데 좀 서운하네. 민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이혼 생각 안 해보세요? 정순이는 깜짝 놀랐다. 민지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사세요.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 생각은 해봤지만 현실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정순이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동안 정순이는 민지의 말을 곱씹었다.
이혼.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경숙이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경수가, 너 주변에 이혼한 사람 있어? 있지. 우리 아파트 3층에 사는 언니. 작년에 이혼했어.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오히려 혼자 사니까 편하대. 정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숙이가 물었다. 언니, 설마 이혼 생각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경숙이는 정순이의 손을 잡았다. 언니 하고 싶으면 해. 이 나이에도 늦지 않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정순이는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쓸쓸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순이는 만식이를 봤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 평생 봐온 모습이었다.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다. 혼자 있는 집. 조용한 아침.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하루.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다. 엄마, 저 이번 주에 갈게요. 그래, 좋아. 오랜만이네. 준호가 왔을 때 정순이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다. 많이 컸다. 이제 40이 넘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는요? 잘 계셔. 준호는 만식이와 얘기를 나눴다.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다. 만식이는 아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고생 많다. 그게 전부였다. 준호는 엄마에게 돌아와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랑 사는 거 힘드시죠?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야, 그건. 엄마, 이혼하세요. 준호의 말이 단호했다. 정순이는 놀라서 아들을 봤다. 민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사세요. 근데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사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다니. 준호가 돌아간 후 정순이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만식이 없는 살. 가능할까? 그날 밤 만식이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 나랑 헤어지고 싶어? 정순이는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오늘 준호 왔다 갔잖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만식이가 계속 말했다.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 나도 당신 붙잡고 싶지 않아. 정순이는 만식이를 봤다. 그 말이 진심인지 허세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만식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는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 당신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정순이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우리 참 이상한 사이네. 만식이가 중얼거렸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며칠 후 정순이는 결심을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상담 날짜를 잡고 정순이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말했다. 어떤 사유로 이혼을 원하시나요? 정순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랑이 없어서요. 변호사는 잠깐 멈칫하더니 물었다.
폭력이나 외도 같은 구체적인 사유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평생 사랑 없이 살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면서 말했다. 그런 경우는 협의 이혼이 가장 좋습니다. 배우자분과 합의하셔야 해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이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옆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저랬었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원에서 놀리고 집에 와서 밥 먹이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았다. 만식이도 그때는 조금 달랐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기도 했고 가끔 안아주기도 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만식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 만식이는 정순이를 빤히 쳐다봤다. 혹시 변호사 만나고 온 거야? 정순이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딱 봐도 그런 표정이더라. 정순이는 앉았다. 만식이도 조용했다. 이혼하고 싶어? 만식이가 물었다.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봐. 모르겠어요.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만식이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 둘은 또 침묵했다. 우리 좀 우스꽝스럽네. 만식이가 말했다. 정순이는 웃었다. 정말 그래요.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만식이도 뒤척이고 있었다. 둘 다 잠을 못 자고 있었다. 정순이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원하는 걸까? 자유, 행복, 평화? 아니면 그냥 존중? 그제야 깨달았다. 정순이가 원했던 건 이혼이 아니었다. 인정받는 것이었다. 한 사람으로서. 나는 버틴 게 아니었어. 정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택한 거였어. 매일. 그 깨달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했다. 만식이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다. 밥 먹어요. 정순이가 말했다. 만식이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당신 이혼 안 할 거야? 정순이는 만식이를 봤다. 안 해요. 왜? 하기 싫어서요. 만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더니 어제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알겠어요. 뭘? 정순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당신이랑 사는 게 억지로 참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요. 만식이는 말없이 정순이를 쳐다봤다. 나도 선택한 거예요. 매일. 당신이랑 사는 걸. 왜? 뭐가 좋아서? 정순이는 웃었다.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만식이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뭐가요? 날 선택해줘서. 정순이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만식이도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정순이는 생각했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할지도 모른다. 왜 헤어지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정순이는 알았다. 자기가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걸. 강해서 선택하는 거라는 걸. 며칠 후 민지가 전화를 했다. 엄마, 변호사 상담 받았다며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야. 네. 왜요? 정순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 아빠한테 붙잡힌 게 아니었어. 내가 선택한 거였어. 그래서 안 헤어지는 거야. 민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지야,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응, 정말. 전화를 끊고 정순이는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만식이는 예전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말이 없고 여전히 무뚝뚝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이제 달라 보였다. 이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여보, 산책할래요? 정순이가 물었다. 만식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귀찮아. 그럼 나 혼자 갈게요. 그래. 정순이는 혼자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기분 좋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자유로워. 정순이는 생각했다. 붙잡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 깨달음이 정순이를 가볍게 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만식이가 현관에 서 있었다. 왜 안 들어가요? 당신 기다렸어. 정순이는 놀랐다. 왜요? 그냥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만식이는 어색하게 웃었다. 정순이도 웃었다. 둘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순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지. 그 말이 이제는 체념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자기 선택에 대한. 만식이가 부엌으로 왔다. 뭐 도와줄까? 정순이는 깜짝 놀랐다. 만식이가 부엌일을 도와주겠다니.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그래도. 만식이는 서툴게 상을 차렸다. 접시를 거꾸로 놓기도 하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정순이는 웃으면서 바로 잡아줬다. 평생 안 하던 걸 이제 와서 하려니까 어색하네. 만식이가 투덜거렸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면 돼요. 저녁을 먹으면서 만식이가 물었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까? 글쎄요. 10년? 20년? 그동안 잘 살 수 있을까? 정순이는 만식이를 봤다. 노력하면 되죠. 나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때요? 그래도 하는 거죠. 만식이는 웃었다. 당신 참 대단해. 뭐가요? 나 같은 사람이랑 평생 살았잖아. 정순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지.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만식이가 옆에 섰다. 나도 할게. 됐어요.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게 빨라요. 그래도. 만식이는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정순이는 기다려줬다.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예쁘네. 만식이가 중얼거렸다. 정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우리 내일도 같이 산책할까? 좋아요. 만식이는 웃었다. 정순이도 웃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둘은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다. 그냥 나란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다. 당신. 만식이가 조용히 불렀다. 왜요? 고마워. 자꾸 왜 그래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정순이는 만식이를 봤다. 70이 넘은 남자. 평생을 함께 산 남자. 사랑한 적은 없지만 선택한 남자. 나도 고마워요. 뭐가? 같이 늙어줘서. 만식이는 정순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다. 정순이도 만식이의 손을 잡았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정순이는 생각했다.
행복한가? 잘 모르겠다.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 선택을, 이 삶을. 그날 밤 정순이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옆에서 만식이도 누웠다. 잘 자. 만식이가 말했다. 정순이는 웃었다. 당신도. 둘은 눈을 감았다. 정순이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이제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 정순이는 평생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었던 게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하고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던 거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정순이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도 참고 사느냐고. 하지만 정수는 붙잡혀 산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같이 살기로 스스로 선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들극장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이야기로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